안녕하세요. 주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금리 2편에 이어서 화폐의 유동성 원리에 대한 기본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뱅크런을 이어서 알아볼 겁니다. 이 뱅크런은 금융계에서 가장 위력적인 재난 중에 하나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요즘엔 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지만 경제 입문자들을 위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많은 예금자들이 동시에 예금액을 빼가려고 하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될 경우 건전해 보이던 은행도 48시간 안에 파산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럼 뱅크런이 왜 발생할까요? 메커니즘의 첫 단계에는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은행에 예금한 자금 중 일부만 보관을 하여 다른 이들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일이 발생합니다. 언론에서 갑작스런 은행 부도설이 등장하고 실질적인 신뢰 붕괴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은행에 예금했던 사람들은 일시에 돈을 찾으려 하겠죠. 그럼 은행은 모든 인출 요구에 당연히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은행에 모든 예금액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은행은 부동산 등의 장기 투자 자산 같은 거에 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비상 처분을 하고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최대 보장액을 모두 갚고 은행은 부도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은행이 건전했어도 갑작스럽게 이런 동시 인출 사태 뱅크런이 발생하면 파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봐보도록 할게요. 과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세계 경제에 큰 파문이 일었었죠. 그 다음으로 발생한 규모 중 2위에 해당하는 파산 규모액으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말씀드립니다. 무려 2,090억 달러 규모의 파산 사태인데 달러라서 거의 500조 가까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700조인 점에 대비하면 한 개 은행이 상당한 규모로 파산을 한 것이죠. 미국 GDP 평균 대비해서는 13% 정도 되는 규모이고요. 실리콘밸리 은행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런 기업들이 즐비한 곳이겠죠.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타격이 상당할 전망이 쏟아졌었는데 그래도 2008년에 된통 겪은 경험 덕분인지 금방 사태가 정리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달러 유동성에 문제는 생겼었고 달러 환율은 1,400원에서 1,200원까지 급락하는 외환시장에서는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죠. 자, 이렇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뱅크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금리를 배우면서 뱅크런까지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화폐 유동성이라는 시스템은 결국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쓰임새가 있어야 화폐죠. 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SNS에서 얘기를 했더군요.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 1조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회에서 부여한 화폐에 대한 가치와 그에 대한 믿음으로 화폐를 우리가 서로 사용을 하는 거란 말이고요. 그 화폐에 가치가 있으니까 거래가 생기고 유동성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동성을 단속하기 위해서, 규제하기 위해서 바로 기준금리라는 제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지금까지 이렇게 알아봤던 것이고 시장에 의한 위험성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봐 본 것입니다. 23년에 발생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는 우리한테 명확한 메시지를 던져줬습니다. 현대 금융 위기는 예상보다 빠르게 온다는 것이죠. 금리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알지 말고 이제는 시중은행, 시중금리에 대한 맹신보다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시각이 조금 생겨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국채에 관한 강의를 할 건데요. 제가 미국 국채 얘기를 처음에 하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기 위해선 이 금리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빙빙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각종 회사채나 국채 등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알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강의도 그럼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